인공신경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개념 중에 하나인 활성함수, Activation Function이라고 불립니다. Activation Function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활성함수 또는 Activation Function, 활성함수, Activation Function. 이제 활성함수가 무엇이냐, 왜 필요한가 하는 거지요. 여기 보시면요, 활성함수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인공신경망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신경망의 모든 뉴런의 관계는 직선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습니다. 이게 모두 직선식이죠. 이게 모두 직선식이 됩니다. 여기 연결되는 모든 라인들이요. 좀 두꺼운 거요. 연결되어 있는 모든 라인들이 직선식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다 직선식입니다. 이렇게, 그죠? 직선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직선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생김새가 직선식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자체가 직선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wx 플러스 b. 그래서 요 x는 요 전 동그라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 전체 값은 요 다음 동그라미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인공신경망이 전체적으로 직선식에 의해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이 모든 관계식도 직선, 즉 선형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선형 관계의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우리가 자연 현상은 또 과학이나 공학, 사회 모든 현상은 대부분 다 비선형 현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선형을 준다 그러면은 이런 대다수 자연, 과학, 공학,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를 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직선 관계식이라 하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이 관계식이 여기가 이제 입력이고요. 여기가 이제 입력이 들어가면은 이제 출력이 나오죠. 출력이 나오는데 이제 얘가 직선이 되면요. 직선 관계식에서는 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제 비선형이라 하면요. 중간에 어디서 이렇게 한번 쉬죠. 뭐 쉬게 됩니다. 이렇게. 이 비선형 관계식이죠. 이게요. 이게 선형이라 하면요. 얘가 선형이라 하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관계식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게 어떤 값이, 똑같은 값이 입력이 됐을 때, 선형 관계식에서는 이제 이런 값을 주죠. 여기 값을 주게 되면은, 비선형 관계식은 그보다 작은 값, 여기를 주게 되죠. 이렇게.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 즉, 차이라 하면, 선형 관계식과 비선형 관계식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인공신경망은 여기에 지금 관련되어 있죠. 인공신경망은. 그러면 이제 여안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직선으로 선형으로 올라가는 인공신경망을 우리가 비선형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하냐면은 얘가 지금 활성함수에 의해서 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성함수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성함수, Activation Function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형 관계식이 비선형으로 변한다. 이거죠.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돼서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들이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를 몇 개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활성함수가 많이 있습니다. 뭐 스텝, 리니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공신경망 학습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활성함수는 대체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시그모이드라는 거가 있고요. 시그모이드. 그 다음에 10H, 10H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렐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H, 시그모이드, 10H, 렐루, 리퀴렐루 이런 것들이 있어요. 렐루, 리퀴렐루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성이 조금씩 비슷하지만 역할은 다 같습니다. 역할이 뭐냐면요. 이제 이렇게 직선상에서 움직이되 직선상에서 이제 움직이죠. 여기 가운데서는요. 직선상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쉰다. 즉 비선형화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죠? 아래로 왼쪽 오른쪽으로. 그래서 입력치가요. 입력치가 어느 선을 넘으면요. 그죠? 어느 선을 넘으면은 휘죠. 이렇게 그죠? 휘죠. 비선형화 된다는 얘기죠. 또 입력치가 이제 플러스 존이고요. 마이너스 존에서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존이죠. 마이너스 존에서도 이렇게 입력치에 따라서 입력치가 커지면은요. 커지면은 우리가 출력값이 휜다. 즉 또 플러스 존에서도 입력값이 커지면은 우리가 출력값이 이렇게 휜다 하는 거죠. 휜다라는 얘기는 이제 비선형화 된다 그런 뜻이죠. 비선형화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요 선이 지금 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느 선이 있습니다. 그죠? 어느 선이 요 선 이상 그다음에 요 선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요. 여기가 지금 비선형 존이고요. 여기도 지금 비선형 존이죠. 한번 그림을 거기다가 표시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지금 비선형 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비선형 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요. 인체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날씨가 춥다 그래가지고 우리 뉴런에서 옷을 더 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춥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선에서는 이제 옷을 안 입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에서는 이제 옷을 입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명령을 하죠. 우리 몸에. 그럼 우리가 옷을 입는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활성함수의 이제 기본입니다. 기본이죠.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즉, 인공신경망에서의 활성함수는 우리 인체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위대한 우리 인체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느 선까지는요, 어느 선이라 하면 이제 여기 노란 게 되겠죠? 노란 선. 노란 선까지는 이제 별로 반응이 없죠? 우리 인체가 뭐 좀 추워도 옷을 입으라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는 그 원리죠. 그러다가 어느 선에서 이제, 좀 옷을 좀 입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듯이, 좀 쉬어줘야 되겠다. 그죠? 즉, 비선형화가 좀 되어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바로 이것이 우리 인체에서 가지고 온 그런 영감을 얻은 그런 수학 공식입니다. 우리 인공신경망에는 이렇게 활성함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모이드는 이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제로 사이를 다니죠. 여기 보시면 여기 1이고요. 여기가 이제 제로선입니다. 그죠? 똑같은 우리가 활성함수가 있는데요. 10H라고 불리는 활성함수도 어느 선에서 이렇게 비선형화 되죠. 이렇게요. 여기서 비선형화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가운데는 이제 다시 우리가 선형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지워버리면요. 안 지워지네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가 선형존이고요. 여기가 선형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비선형존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가 비선형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H는 또 뭐가 다르냐? 시그모이드하고요. 시그모이드는 이제 1에서 0으로 다녔지만 10H는 이제
1에서 마이너스 1로 다니죠. 그래서 이 입력층으로 볼 때 파지티브 존으로 증가를 하거나 네거티브 존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요 사이 크지 않는 요 부분은 이제 선형이 되는 거고 요 사이에 이제 비선형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비선형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원리죠. 원리는 같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10H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렐루라는 게 뭐냐? 렐루라고 읽습니다. 렐루는 이 파스티브 존에서는 입력 값이 양수일 때는 계속 직선으로 가죠. 이게 활성함수가 뭔지 선형으로 가니 뭐가 달라지느냐 하시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 음수 쪽, 네거티브 쪽을 보시면요. 이 네거티브 쪽을 보시면은 이제 전부 0입니다. 그쵸? 0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렐루는 이런 형태의 특성을 지니고 이런 특성으로 비선형화를 시도합니다. 그 이제 렐루가 여기가 0이 되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학습할 때 나오겠지만 학습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0으로 가는 대신에 약간의 기울기를 줍니다. 이렇게 0.01 정도의 약간의 기울기를 주는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기울기를 한번 연장을 시켜봤지요. 이렇게 약간의 기울기를 주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리키렐루라고 표시합니다. 이렇게 리키렐루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활성함수가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인공신경망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활성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활성함수를 이용하느냐 이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인공신경망에서 애초에 계산된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뉴런 밸류 있죠. 요런 뉴런 밸류들은 우리가 지금 활성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뉴런 밸류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활성함수가 적용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뉴런 밸류 동그라미 값들은 전부 선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금 활성함수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활성함수에 통과시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과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과시킨다 또는 활성함수를 적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필터링 시킨다 뭐 그런 말도 되겠죠. 필터링 시킨다 그런 말도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지금 동그라미 내부에 계산된 값들을 우리가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리가 활성함수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요 동그라미 내부에 활성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계산된 값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제 임시 뉴런 값이다. 왜 임시 뉴런 값인가 하면은요. 아직까지 활성함수를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활성함수를 통과시킨 값이 이제 최종 값이 되는 겁니다. 최종 뉴런 값이 되는 겁니다. 최종 뉴런 값.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뉴런 값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요. 앞으로는 이제 최종 뉴런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공신경망에 학습을 해 나가는데요. 학습이 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습을 해 나가는데 이때 최종 뉴런 값과 임시 뉴런 값의 차이는 임시 뉴런 값과 최종 뉴런 값의 차이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부를 좀 자세히 보시면요. 이상한 그림이 하나 있죠. 그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항상 우리 여러분들이 인공신경망의 동그라미 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아하, 활성함수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 이제 시그모이드죠. 그렇죠? 시그모이드로 보이죠. 왜 시그모이드로 보입니까? 그렇죠. 1에서 0 사이를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요 시그모이드가요. 그래서 활성함수 중에서 시그모이드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시그모이드만 쓰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사용하는 활성함수를 여기다 표시하면 되겠죠. 만일에 렐루를 사용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활성함수를 이렇게 통과시킨 자. 이제 그럼 요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이미 최종 뉴런 값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만일에 이제 인공신경망이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은 아하, 요건 임시 뉴런 값을 얘기하니까 활성함수를 앞으로 통과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뉴런 내부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죠. 뉴런 내부에는 이제 현재 시그모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임시 뉴런 값에서 최종 뉴런 값으로 간다. 그죠? 최종 뉴런 값으로 간다. 이제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런 모든 활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이요.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들이 지금 전부 임시 뉴런 값입니다. 임시 뉴런 값. 그래서 여기 이제 만일에 우리가 이 10H를 사용한다 그러면요. 10H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지금 요 시그마 내부에 8, 요 8이 입력치에 들어가 있는 임시 뉴런 값이죠. 그래서 8을 집어넣으면요. 8은 어디 있어요? 8은 이쯤 있겠네요. 굉장히 큰 값이죠. 오른쪽으로. 그럼 무조건 다 1이네요. 그죠? 그래서 값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6을 되면 마이너스 6은 이쪽에 굉장히 멀리 있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자, 근데 이제 이 시그모이드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굉장히 커지면요. 마이너스 6이 돼버리면 여기 거의 0이죠. 시그모이드에서는 0이 되고요. 10H에 대해서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차이. 플러스 쪽은 다 1이니까 값이 같을 텐데요. 이렇게 1,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는 이제 10H고요. 여기는 이제 시그모이드입니다. 근데 이제 마이너스 쪽에서는 이제 시그모이드는 이제 0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 입력이 커지면요.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또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우리가 시그모이드에서는 0으로 가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H에서는 1로 갑니다.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요. 플러스 쪽으로 값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이제 1로 가겠죠. 그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그죠? 그 외에 이제 중간에 어디 0.85다. 0.85다. 그러면 뭐 여기 어디 있겠죠. 이렇게요. 0.85. 그럼 여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막 휘기 전인 선형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형값이 나오는 거고요. 만일에 이제 얘가 2라 그러면은, 여기 2라 그러면은, 여기 1보다 살짝 작겠죠. 이만큼. 그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 둘 다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죠? 얘나. 근데 이제 이게 휘는 그 방정식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값은 다르겠죠. 살짝. 그래서 시그모이드의 경우에는 2일 때, 여기 2일 때요. 요 값이 나오죠. 한 0.85나 나오겠고요. 그리고 이제 10H에서는 2일 때 거의 뭐 0.9 넘어가 나오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2일 때, 시그모이드에서 2일 때는 쭉 올라가시면은 0.85 좀 나올 거고요. 10H에서 2일 때 쭉 올라가시면 거의 1 가까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할까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은 여기니까 시그모이드에서 마이너스 2면 이제 한 2쯤 나오겠죠. 그죠? 여기가 1.5, 0.1 얼마 나오겠죠. 그죠? 0.1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H에서는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마이너스 1에 접근하죠. 이렇게. 그죠? 마이너스 1에 접근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활성함수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씩 다르게 우리가 비선형화를 구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활성함수에 통과시키는가? 그렇죠? X값은 다시 말씀드리면 임시 뉴런 값이에요. 그래서 임시 뉴런 값을 가지고 활성함수에 통과시켜서 나오는 이 값, 이거는 이제 최종 뉴런 값이죠. 비선형성이 고려되어 있는 최종 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종 뉴런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렐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 렐로도 이제 여기 플러스 존, 마이너스 존, 플러스 존, 마이너스 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렐 플러스 존, 마이너스 존. 렐로도 마찬가지고 리킬 렐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그래픽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 유론 값은 여기 이제 우리가 임신 유론 값이라고 봤을 때요. 임신 유론 값이라고 봤을 때 임신 유론 값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죠. 함수에. 그렇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함수에 통과시킬 때 값은 이제 F의 요 뉴런 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여기는 이제 활성함수에 통과시켰다 그런 뜻이죠. 통과시켰다. 이제 F 대신에 바로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값 시그마를 써도 되겠죠. 이런 이렇게. 그죠? 여기는 같은 얘기죠. F하고 이렇게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활성함수에 통과시켰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지워도 되겠어요. 활성함수에 통과시켰다. 그래서 요거는 활성함수에 통과시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값은 결국은 뭐가 되죠? 이 값은 결국은 이제 최종 뉴런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뉴런 값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가시죠?